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튀르키예 수산식품 라벨링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준비했으니 튀르키예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튀르키예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튀르키예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라벨을 표시하실 때의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수산식품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항원, 영양성분, 순중량, 권장 소비일, 유통기한 및 냉동일자, 식품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업자 번호, 원산지, 보관 및 사용 지침, 이렇게 총 9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글루텐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위에 9가지 항목과 함께 표기하셔도 됩니다. 튀르키예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은 튀르키예어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위에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표시 방법을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항목 표시 방법을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입니다. 우선 식품명은 해당 식품을 관할하는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공식 명칭이 없다면 일반적인 식품의 명칭을 사용해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식품명이 식품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한 식품과 구별될 수 없다면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식품명 옆에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예시 이미지는 튀르키예어로 훈제 연어, 고등어 통조림이라고 적힌 제품명입니다. 모두 식품의 유형과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분 목록입니다. 성분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식품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을 함께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분 목록의 앞에는 구성요소, 내용물을 뜻하는 튀르키예어를 제목으로 작성한 뒤 이어서 성분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열처리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수분이 손실된 식품이라면 최종 완제품을 기준으로 성분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휘발성 성분의 양 또한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었거나 식품명과 원재료명이 동일한 경우 식품 성분 목록 작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제일 앞단에 튀르키예어로 내용물이라고 제목을 적은 뒤 식품 성분을 나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달걀, 콩, 유제품, 땅콩, 견과류, 샐러리, 겨자, 참깨, 루핀, 이산화황 등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성분 목록에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라벨과 구분될 수 있도록 글꼴이나 스타일, 배경색 등의 차이를 둬서 강조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예시 이미지는 방금 두 번째 항목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이미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어류, 참치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성분은 일반적으로 표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나트륨은 필수 표시 영양소로 열량과 6가지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표형식을 사용하기에 포장 면적이 부족할 때는 선형으로 이를 나열해서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포장 면적이 25제곱cm 미만인 식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필수 영양성분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열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당류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 표시 항목인 순중량입니다. 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리터, 밀리리터, 킬로그램, 그램 등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식품은 모두 질량 단위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액상식품은 부피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하나 포장된 제품 여러 개가 한 개의 제품으로 다시 포장된 식품은 개별 포장마다 모두 순 중량과 총 포장 개수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순 중량을 뜻하는 튀르키예어와 영어로 net weight라 적혀 있고 그 옆에 125g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순 중량 150g 옆에 곱하기 2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제품이 총 2개의 개별 포장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권장 섭취일자, 유통기한, 냉동일자입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유통기한 표시 방법이 제품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요. 일반적인 식품에는 권장 섭취일자를 표시하지만 단기간에 쉽게 부패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권장 섭취일자의 경우 보관기간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보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은 1월 순으로,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식품은 월 년 순으로, 18개월 이상인 식품은 연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는 1월 또는 1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식품에는 최초로 냉동된 날짜를 1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예시는 권장 섭취일자 1월 년 순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는 유통기한을 사용해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품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 번호 표시입니다. 식품 라벨에는 식품에 대한 책임 있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식품은 식품 수입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생산과 포장이 이루어지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에는 제조사명과 주소, 생산 공장의 주소, 사업자 번호가 튀르키예어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요. 만약 완제품의 원산지가 주성분의 원산지와 상이할 경우 완제품과 주성분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거나 식품 주성분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와 다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첫 번째 예시는 튀르키예어로 원산지 튀르키예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예시는 수입된 생선으로 튀르키예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 성분과 식품의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필수 표시 항목은 보관 및 사용 지침입니다. 특별한 보관 조건이나 사용 조건이 필요한 식품에 표시하는데요. 포장을 개봉한 후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및 사용 지침을 표시할 때는 튀르키예어로 사용 정보, 소비 지침, 준비 지침 등의 단어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2도에서 5도 사이 보관하라는 보관 지침이 적혀 있고요. 하단 이미지에는 개봉 후 보관 방법과 2일 이내 섭취하라는 사용 지침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글루텐 정보입니다. 이 항목은 선택 표시 항목인데요. 글루텐 함량 요건을 충족한다면 표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튀르키예 식품 라벨링 규정은 글루텐 프리 또는 글루텐 함량이 매우 낮음이라는 문구 표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글루텐 함량이 kg당 20mg 미만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는 튀르키예어로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표시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튀르키예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품은 튀르키예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훈제 연어 제품입니다. 라벨에는 앞서 설명드린 식품명부터 보관 및 사용 지침까지 필수 표시 항목 9개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필수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어로 훈제 연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은 알레르기 항원과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이라고 제목을 적은 후 그 뒤에 연어, 소금 등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을 함량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은 성분 목록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된 어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 관계로 연어라고 구성 성분에 표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영양 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양 성분은 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100g당 권장 섭취량, 1회 제공량당 1회 제공량당 권장 섭취량으로 영양 성분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나트륨을 표시해 필수 표시 영양 성분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순중량입니다. 순중량 역시 필수 표시 라벨링 항목인데요. 이 제품에서는 튀르키예어와 영어로 순중량 100g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권장 소비일, 유통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기간에 미생물학적으로 부패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훈제 연어 제품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사용해 표시했습니다. 튀르키예어로 유통기한이라고 적은 뒤에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업자 번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조사명과 주소 외에도 제조 공장의 주소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품 중간 우측으로 TR4100030이라는 사업자 번호도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항목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는 제품 라벨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튀르키예어로 원산지 정보 노르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및 사용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조건부 항목인데요. 특별한 보관 조건이나 사용 조건이 필요한 경우 표시합니다. 이 항목은 라벨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튀르키예어로 포장을 개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통조림 참치 필렛입니다. 해당 제품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9가지 주요 라벨링 항목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튀르키예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상단부터 차례대로 식품명과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알레르기 항원의 경우 참치를 뜻하는 튀르키예어가 굵은 글씨체 처리되어 강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 성분이 100g당 함량을 기준으로 표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순중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권장 소비일, 유통기한 및 냉동일자를 살펴보면 이 제품은 통조림 제품으로 앞선 제품과 달리 유통기한 대신 권장 섭취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따르면 생산 날짜와 권장 섭취일자는 표장 다른 면에 적혀 있어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밑줄 부분에는 식품 사업자의 상호, 주소,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고 주황색 밑줄 부분에는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수입된 생선으로 터키에서 제조되었다고 적혀 있어 주 성분의 원산지와 완제품의 원산지가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및 사용 지침은 노란색 밑줄에 적혀 있는데요. 개봉 전과 개봉 후의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통조림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도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주요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명과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나열한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분 목록에는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된 식품 참치를 굵은 글씨체로 처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성분이 100g당 함량을 기준으로 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순 중량과 권장 소비일, 유통기한 및 냉동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용기에 별도로 표시하고 있어 라벨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번째로 식품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산지와 보관 및 사용 지침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개봉 후 5일과 함께 뚜껑을 닫아 냉동 보관하고 2일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튀르키예어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관할하는 법령에 규정된 명칭이 있는 경우 이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양 성분은 필수 표시사항이지만 제품 포장의 총 표면적이 25제곱cm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 성분 표시가 면제됩니다. 세 번째로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 기한으로 표시하지만 쉽게 상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에는 최초로 냉동한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는 약어가 아닌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완제품과 주성분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거나 완제품과 주성분의 원산지가 다름을 별도로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튀르키예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튀르키예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에 더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